여러분 안녕하세요. 딥러닝 기초, 수식 표현, 그림 모두 충분히 복습하셨나요? 이번 영상은 딥러닝 학습 예제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부하기 전에 꼭 이 전의 영상으로 충분히 딥러닝의 definition, 수식 표현, 그림 표현 스스로 빈노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수준으로 많이 플립드 러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딥러닝 학습 예시를 같이 살펴보면서 왜 딥러닝에 최소 제고법이 사용되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그림은 새로운 부품 G의 가로 및 세로가 12일 때 이 제품의 성공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 딥러닝에 적합한 기초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부품 G에 대해서 알기 전에 대부분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특징이 뭔가를 예측하거나 분류하기 전에 기존의 데이터 샘플이 주어지죠. 그러면 기계는 이 데이터 샘플을 먼저 러닝, 학습을 하고 이 데이터의 특성을, 즉 큰 프레임워크, 모델을 캐치를 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새로운 입력값이 들어와도 얘는 대충 어떤 값일 거야. 혹은 이 새롭게 고려하는 요 x는 아마 어떤 부류일 거야 라고 하면서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머신 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머신 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정말 딥하게 아주 깊게 러닝하는 게 딥러닝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도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하나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리가 당연히 비슷한데요.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는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의 특징은 기계에서는 이제 수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의 특징은 어떨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독립변수 앞에 있는 컨스턴트, 그죠? 컨스턴트, 웨이트, 즉 A, B, C 이런 값들을 구체적으로 구해 놓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직선이라던가 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X와 Y가 새로운 샘플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가 되고 예측이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딥러닝도 역시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최소 제고법이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G라고 하는 부품은 과연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저랑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보이는 테이블을 X에 따른 Y를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A, B, C, D, E, F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네모는 실패를 의미하게 되고 마른 목골은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난 주의 영상처럼 직선 하나를 그어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직선을 이렇게 그으면 분류가 될까요? 이렇게 그으면 분류가 될까요? 이렇게 그으면 분류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직선이 적어도 두 개는 필요할 것 같고 직선 하나를 그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딥러닝은 복수의 식을 시그모이드 펑션과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나타내는 함수와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첫 번째 영상에서 소개를 해 드렸지만 액티베이션 펑션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증폭하는 구조로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그모이드 펑션은 스텝 펑션과는 달리 중간 과정이 있되 어느 정도 높아지면 확 높아지고 어느 정도 낮아지면 확 낮아지는 이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딥러닝은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여러 번 활용을 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변형을 시켜보기 때문에 딱 하나의 직선으로만 구분이나 분류가 되는 문제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딥러닝 구조를 앞서 설명드린 식과 시그모이드 펑션, 여기서 시그모이드 펑션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요렇게 표현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테이블에 있는 x와 y 값, 즉 가로폭과 세로폭이 실질적으로 이런 독립변수 안에 들어가고 그 Z1이라는 결과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한 캐피탈 X. 다시 한번 XY가 들어가되 DF, DEF가 곱해져서 더해져서 Z2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 시그모이드 펑션에 통과된 Y, 이런 X와 Y가 고려가 됐을 때 최종적으로 결과값인 Z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뉴런을 흉내낸 가중치와 각각의
그 입력값과 가중치의 곱의 모든 시그마의 어떤 스레이숄드 값과의 비교 이런 개념이 과연 어떤 선형으로는 구분되지 않는 문제에서 어떻게 분류에 활용이 되는지 저랑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딥러닝도 역시 분류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 결국에 오차가 제일 작아야지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제곱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차라고 하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오차라고 하는 거는 실제값과 그쵸? 예측 혹은 기대값과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오차가 제일 작아야지 좋은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오차를 저희가 먼저 define, 정의를 하고 요런 오차의 제곱을 계산을 해서 제품별로 이 오차의 제곱이 다 더했을 때 가장 적어지는 constant weight인 A, B, C, D, E, F, G, H, I를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부품 A 먼저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품 A의 오차와 오차의 제곱은 수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딥러닝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독립변수 X에는 5를 집어넣고 독립변수 Y에는 이제 10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딥러닝으로 표현하는 수식이 있다고 했는데 요 5는 X자리에 넣고요. 그 다음에 10은 Y자리에 넣습니다. 마찬가지로 Z2에도 X와 Y를 각각의 테이블에서 가져와서 고려를 하게 되고요. 각각의 A 부품에 해당되는 밸류를 고려한 Z1과 Z2를 시그모이드 펑션에 넣고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한 결과인 캐피탈 X와 Y를 가중치 G와 H로 곱하고 바이어스 I까지 더해서 최종적으로 Z를 구하게 되죠. 그렇다면 부품 A의 오차는 최종적인 값 Z에다가 실제값에다가 요런 기대값 마이너스 1을 뺀 거기 때문에 부품의 오차는 Z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품 A의 오차의 제곱은 Z1 플러스 1의 제곱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 Z에다가 GX 플러스 HY 플러스 I를 넣게 되면 앞서 보이는 것처럼 GX 요게 GX가 되죠. 그 다음에 HY 그 다음에 I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X라고 함은 다시 한번 시그모이드 펑션 Z1 그죠? 그 다음에 Y라고 함은 시그모이드 펑션 Z2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부품 A의 오차의 제곱은 앞서 보이는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결과 부품 A의 오차와 오차의 제곱을 구한 것처럼 다른 부품 B, C, D, E, F에 대해서도 오차 및 오차의 제곱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 총합 모든 총합이 가장 적어지는 A, B, C, D, E, F, G, H, I를 구하게 된다면 결국 주어진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최적의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델이 구해지면 실질적으로 새로운 부품 G에 X에는 12를 넣고 Y에는 13을 넣어서 저희가 실제 값을 구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실제 값이 마이너스 1에 가까운지 플러스 1에 가까운지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마이너스 1 음수값이다 네거티브 밸류다라고 하면 이 제품 새로운 부품 G는 실패 플러스 1 쪽에 가까운 포지티브 밸류다라고 하면 새로운 제품 G는 성공이구나 이렇게 예측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구조를 바탕으로 최소 제곱법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차의 제곱과 그 다음에 이 각 부품의 오차의 제곱의 모든 총합을 고려해서 이를 바탕으로 unknown
그죠? weight, constant인 A, B, C, D, E, F, G, H, I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딥러닝도 역시 저희가 지난 주차에 배웠었던 다양한 지도학습의 예측 분류, 뭐 선형 혹은 선형, 회귀 분석 혹은 다중 회귀 분석 이런 개념이랑 많이 비슷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분을 활용해서 토이 이그젠플이기 때문에 A와 B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unknown variable이 9개나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손으로 일일이 미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차 역전파법이라고 하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차 역전파법 순서는 신경망 가운데 레이어, 히든 레이어가 몇 개 층이 되든 동일한데요. 여기라고 하면 백월드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이 아니고 뒷계층 출력, 즉 이 부분부터 뒷계층 출력부터 오차를 미분한 값을 이용을 해서 이를 바탕으로 바로 앞 한 계층 앞에 출력해서 오차를 미분한 값을 구해요. 그리고 요런 알고리즘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뒤에서부터 역방향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종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앞서 설명드린 딥러닝 예제에서 unknown weight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차를 맨 마지막 끝 뒷 계층부터 최소화해서 고려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오차 최소법, 오차 최소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딥러닝의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특화돼서 나온 알고리즘이 오차 역전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차식에 시그모이드 펑션이 들어있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저희가 일일이 미분을 해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온 개념이고요. 이 개념을 뒷슬라이드에서 한 스텝 한 스텝 저랑 수학적인 수식을 바탕으로 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딥러닝에서의 핵심 요소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꼭 알아야 되는 게 딥러닝을 위한 기초 수학인데요. 합성 미분 및 연쇄 법칙입니다. 사실 합성 미분 및 연쇄 법칙은 저희가 다중회귀 분석을 하면서 일반 기본 선형회귀 분석보다 unknown variable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조금 복잡해지니까 그때부터 나왔던 개념이긴 하고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이미 접했던 너무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합성 미분 및 연쇄 법칙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딥러닝에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과 같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화면 왼쪽에서 보실 수 있듯이 fx는 2의 3승 x의 제곱이라고 볼게요. 이런 경우에 복잡한 부분을 저희가 t라고 대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f를 x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이렉트로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f를 x로 미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f를 t로 미분을 하고 다시 한번 t를 x로 미분을 하게 되면 요런 연쇄 법칙에 의해서 결국에 저희가 처음에 고려하고 싶었던 f를 x로 미분한 효과랑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텀을 저희가 f를 t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대로 2t로 나오게 되고요. t 자체를 x로 미분하게 되면 t는 3의 x의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에 6x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합성 미분 및 연쇄 법칙을 통해서 약간 복잡해 보이는 부분도 쉽게 미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을 기초 수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그대로 딥러닝에도 들어가게 돼요. 딥러닝에서 저희가 최소 제곱법을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오차를 뒷 계층부터 미분을 해서 고려를 계속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오차를 A로 미분한 거를 저희가 고려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차식이 시그모이드 펑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미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오차식을 먼저
Z1이라고 하는 AX 플러스 BYC를 한 번에 담고 있는 Z1으로 미분을 하고 이런 Z1을 다시 X로만 미분을 함으로써 Z1에서 X와 무관한 부분은 모두 다 없어지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오차를 A로 미분한 것은 연쇄 법칙에 의해서 오차를 A로 여기서 오타가 있네요. 이게 X가 아니고 A죠. A. 오차를 A로 미분한 그런 효과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X로 하려면 이 부분이 이렇게 오차를 X로 해야 되는데 저희 예제에서는 저희가 unknown variable을 A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타를 A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차 역 전파법을 즉 백프로파게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 설명드린 기초 예제를 구체적으로 한번 풀이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데이터의 오차를 A로 미분을 한다는 것은 앞서 보이는 것처럼 오차를 A로 미분하고 결국에 이 개념은 연쇄 법칙을 통해서 오차를 Z1으로 먼저 미분하고 Z1에서 A에만 관련된 부분만 남기는 이런 연쇄 법칙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딥러닝 수식 처음 부분에서 소개를 해드렸듯이 Z1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이기 때문에 뒤에서 보이는 Z1을 A로 미분한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A에 관련된 부분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없어지게 됩니다. 결과 요 수식은 요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차 Z1으로 미분한 거 곱하기 X만 남게 되겠죠. 같은 원리로 어떤 데이터를 오차 B와 C 등으로도 미분을 하는 경우도 B에 해당되는 Y만 남게 되고 C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분하면 1이기 때문에 결국에 앞서 보이는 요런 세 가지 중간 과정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차를 A로, B로, C로 미분하듯이 어떤 데이터를 오차를 D로, E로, F로 그리고 G로, H로, I로 미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기 전에 개인 노트에다가 한번 스스로 해보시겠어요? 합성 미분 및 연쇄 법칙을 스스로 복습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무조건 듣는 것보다 영상 잠시 멈추시고 개인 노트에다가 물음표에 해당되는 6가지를 먼저 꼭 구해보세요. 저는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들어갈 텐데요. 영상 멈추시고 먼저 꼭 풀어보시고 제 영상 답이랑 비교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A, B, C, D, E, F, G, H, I로 미분을 하게 되면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DEF 같은 경우는 DEF를 포함하고 있는 Z2를 활용하기 때문에 결국에 오차를 Z2로 미분을 하고 각각의 DEF에 해당되는 XY만 남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GHI 같은 경우도 결국에 오차를 Z로 미분하는 경우를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에 G와 H와 I에 해당되는 부분은 X와 Y와 1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같은 원리로 이렇게 세 그룹씩 쉽게 어떤 데이터를 각각의 unknown variable로 미분하는 중간 과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첫 번째 어떤 데이터를 이제 A로 미분을 했을 때 그 중간 과정에 어떤 데이터의 오차를 Z1으로 미분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즉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도 역시 Z1을 오차를 Z1으로 미분한 거는 결국에 연쇄 법칙에 의해서 오차를 Z로 미분하고 Z를 X로 미분하고 X를 Z1으로 미분한 거랑 연쇄 법칙에 의해서 동일하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쉽게 Z를 X로 미분하면 G만 남게 되고 또 X를 Z1으로 미분하게 되면 X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 펑션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온다고 제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결국에 요 노란색 부분 요 과정은 앞서 보이는 과정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오차를 Z1으로 미분하는 요 과정을 알고 싶으면 결국에 오차를 Z로 미분하는, 어떻게 보면 Z1보다 뒤에 있는, 그쵸? 백. 그래서 백, 좀 더 나보다 뒤에 있는 역 혹은 백 프로파게이션의 원리가 지금 첫 단추로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만약에 오차를 Z2로 미분하는 요 부분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 똑같은 원리로 오차를 Z2로 미분하는 거는 오차를 Z, Z를 Y, Y를 Z2로 미분하는 경우랑 동일하고 Z를 Y로 미분하면 H만 남고 역시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과한 Y는 자기 자신의 1 마이너스 자기 자신이 나와서 결국에 오차를 Z2로 미분한 거는 Z, 오차를 Z로 미분한 요 과정과 동일하게 즉 Z1이나 Z2보다 뒤에 있는 Z를 고려해서 오차를 미분한 경우로부터 저희가 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 오차를 Z1, Z2, Z2로 미분한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 이거를 저희가 유출할 수가 있고 오차를 Z로 미분한 이 값만 알고 있으면 요거를 바탕으로 오차를 Z1으로 미분한 값이나 오차를 Z2로 미분한 값을 알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요 부분을 알면 요 부분을 유도할 수가 있고 역시 요 부분을 알면 요 부분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요 빨강색으로 네모친 부분은 결국에 제일 뒤에 있는 뒷 레이어의 오차를 뒷 레이어의 Z로 미분한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차의 미분 값이죠. 그래서 오차역 접합법의 데피니션처럼 뒷 계층의 오차 미분법을 계산을 해서 그 전 단계의 오차 미분 값을 고려하고 역시 이 과정이 백에서 앞으로 가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저희가 오차역 전파법을 딥러닝의 대표적인 메인 파트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었던 거는 이런 세 덩어리를 수학적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려다 보니까 결국에 맨 뒤에 있는 오차를 Z로 미분한 값을 바탕으로 오차를 Z1으로 미분한 값을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오차를 Z로 미분한 값을 바탕으로 오차를 Z2로 미분한 값을 유도해낼 수 있다. 요거를 저희가 궁극적으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차역 전파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1번 오차의 총합을 Z로 미분한 값을 구하고요. 요 값으로부터 오차의 총합을 GHI로 미분한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의 총합을 Z로 미분한 값으로부터 오차의 총합을 Z1으로 미분한 값을 구하고 같은 원리로 Z1으로 미분한 값으로부터 오차의 총합을 ABC로 미분한 값을 구하고 Z로 미분한 값으로부터 오차의 총합을 Z2로 미분한 값을 구하고 Z2로 미분한 값으로부터 오차의 총합을 DEF로 미분한 값을 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ABC, DEF, GHI의 값을 각각의 오차의 총합을 미분한 값을 이용해서 갱신을 하고 요 과정을 앙상블 에버리지 어떤 베리언스가 작고 변화가 거의 없고 어떤 특정 값으로 컨버지 되는 어떤 평균 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앙상블 에버리지로 가게 될 때 그 결정된 값을 A, B, C, D, E, F, G, H, I 값으로 각각 고려를 하게 되면 딥러닝을 바탕으로 최적으로 학습된 모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 즉 A, B, C, D, E, F, G, H, I가 구체적인 값으로 정해진 최종 수식 요 모델에 새로운 샘플 새로운 샘플 X의 값과 Y의 값을 넣게 되면 저희가 실제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딥러닝의 구조의 오차역 전파법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이는 이런 알고리즘을 구체적인 수학 공식 계산 과정과 그 다음에 딥러닝의 기본 공식 그리고 딥러닝의 기본 그림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고려를 해본다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이 될 거예요. 일단 오차의 총합 있죠? 오차의 총합을 Z로 미분한 값을 구하면 Z 바로 앞에 있는 거는 G,
HI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오차를 Z1으로 미분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바탕으로 Z1에 포함되어 있는 A, B, C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같은 원리로 인디펜던트한 또 다른 레이어, 즉 Z2에 해당되는 D, E, F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 동시에 고려해서 A, B, C, D, E, F, G, H, I 값을 갱신을 반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자면 GX, HY, I 즉 맨 뒷 레이어에 있는 오차를 미분한 값을 먼저 고려를 해서 위쪽을 고려해서 Z1에 해당되는 값을 구하고 동일한 원리로 아랫 레이어, 히든 레이어를 고려해서 다섯, 여섯 번째 레이어 순서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시 저희가 딥러닝 기본 수식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순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그죠? 고려를 하기 때문에 back propagation, 역전파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1, 2를 바탕으로 Z1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동일한 원리로 이쪽을 고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알고리즘의 최종 정리와 그림과 수식 설명은 저는 5분 이내에 설명을 했지만 초보자 입장에서 특히 딥러닝을 처음 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많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멈추시고요. 본인 노트에다가 처음에는 보고 쓰시지만 보지 않으시고 많이 반복해서 쓰시고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이 확장도 레이어도 확장해 보시고 뉴런의 개수도 확장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쓰는 부분, 뭐 노트에 쓴 걸 스마트폰으로 찍는 것, 그리고 뭐 워드 파일에 또 공부한 흔적 남기는 분량, 그 다음에 쓰는 횟수, 그림의 스타일, 뭐 정리하는 서머리 포맷 다 자유입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그렇게 공부했더니 그리고 대부분의 훌륭한 프로그래머나 연구자 분들이나 혹은 다양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주로 거의 노트에다가 많이 디자인을 하시고 설계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그리면서 큰 그림으로 살펴보는 과정을 거의 90% 이상 노력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역시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을 추천해 드리는 거고요. 개인 맞춤형으로 편하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량 그리고 포맷 자유롭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딥러닝의 핵심 요소인 오차역 전파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알고리즘과 동시에 수식 및 그림을 바탕으로 제가 깊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본 영상도 역시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개념을 바탕으로 파이썬으로 정말 직접 구현을 해보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딥러닝에 접합한 기초 예제가 정말 사람이 아닌 파이썬 랭귀지를 통해서 컴퓨터에 코딩을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적의 값을 구해서 최종 결과를 내고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예측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 영상까지 꼭 복습 많이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파이썬 구현으로 곧 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